네, 아주 타이틀이 거창하죠. 저희가 아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네. 시간은요, TV로 만나보는 맞춤 취업 컨설팅이죠. 취업 신의 한수입니다. 네, 쪽집게 취업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이죠. 고기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경을 또 벗으셨네요. 그러게요. 예, 안경. 무슨 일 있으십니까? 예?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굉장히 무시무시했던 모의 면접 저희가 겪어봤는데 네. 성재 학생과는 원만한 사이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죠? 예, 밥도 같이 한번 먹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풀기로 예. 했습니다. 네. 자, 이게 그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취지의 프로그램 취지에 걸맞게 제가 이제 우리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주에도 특별히 상반기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무료 취업 강연회를 한번 열었었는데 네네.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다만 아쉬운 게 있었는데 프로 불참꾼 조세호 씨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 또 조세현 씨가 인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고의 취업 프로그램. 우리 이 잡정부 센터에는 왜 안 왔을까요? 무시한 건가요? 이게 근데 네. 소장님 갑자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게 인기 중인 조세호 씨가 참석을 안 했다. 프로 불참꾼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얘기 갖고도 자기소개서 쓸 수 있습니까? 네, 이은정 아나운서님께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장님이 할 수 있다, 없다 이 둘 중에 하나 베팅을 해야 된다면 제 선택은 잠시 후에 공개하고요. 뭘 잠시 공부해요? 빨리 얘기하지. 오늘 먼저 이렇게 예. 새롭게 잡정부센터 찾아준 학생부터 먼저 그렇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혜정 학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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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가 되고 싶어 한국직업방송을 찾아온 명혜정입니다. 네. 네. 지금 강원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죠? 네. 굉장히 막 또랑또랑 젊음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PD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송국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구경도 하면서 좀 출연까지 하면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친구들도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방송국에 와서 일하시는 현직 방송인 선배님들도 뵙고 네. 여기가 제 미래 직장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되게 설레는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과연 방송국에 입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소장님 새로운 취업 준비생에게는 어떤 취업신의 한 수 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장기적으로 카운슬링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취업 준비생을 만나면 제일 먼저 심리적인 거리감을 좀 줄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대상자가 저를 신뢰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컨설팅과 카운슬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혜정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연히 제 강의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제 성향이나 아니면 제 실력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맙게도 제가 신뢰를 충분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뢰를 위해서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다음 단계는 뭡니까? 예, 그런 다음에는 일단 대상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되는데 대상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목표가 혹시 있는지 혹시 없는지 없는 예.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에 있다면 어떤 목표인지 왜 그 목표를 선정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예. 그런 다음에 또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 상태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군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혜정 학생은 굉장히 강력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혜정 학생에게 다시 한번 알면서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PD가 정말 되고 싶은 거죠. 네. 목표가 굉장히 명확하죠. 예. 그렇다면 대답도 짧고요. 예. 왜 why PD가 되고 싶어요? 뭔가 나만의 컨텐츠로 프로그램을 한번 구성해보고 싶어서 PD를 꿈꾸게 됐습니다. 예. 눈빛을 보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근데 그게 꼭 재밌지는 않을 겁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는 달리 배치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때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이른바 원하지 않은 잡일을 필연적으로 해야 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혜정양 상태에서는 만일 PD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제가 지금 그 혜정 양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단호박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좀 단호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청춘이니까 네.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사실 세상은 녹록지 않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네. 말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부터 해야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예, 하기 싫은 일부터 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이건 명언인데요? 모든 예. 취업 준비생들에게 다 해당하는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스펙이라는 말들을 쓰는데 사실 이 스펙은 일종의 콩글리시라고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드릴 일이 있을 텐데 그런데도 만일 100번 양보해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펙이 그 의미가 맞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과거 행동의 그 결과물들이 바로 오늘의 내 스펙이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혜정 학생 본인은 PD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언제부터 그런 꿈을 가지게 됐습니까? 사실 제가 원래부터 PD를 꿈꿨던 건 아니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방송 기자를 꿈꿔왔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기자가 아닌 PD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바뀌게 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네. 우선 첫째로는 그 기자란 직업이 제 성격이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했고요. 둘째로는 제가 방송 쪽을 꿈꾸다 보니까 방송 관련된 대외 활동들을 좀 여러 개 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기자보다는 PD가 제 적성에 맞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게 꿈이 바뀌게 됐어요. 근데 대외 활동은 부수적인 거고 막 어학 성적이라던가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준비는 제가 하나도 안 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조금 망설여지는 점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좀 이제 다시 이 컨설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긴 하는데 이런 겁니다. 사실 방송 관련된 꿈을 꾼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기자 생활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껏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예. 사실은 대답하기 힘든 부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혜정 학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목표는 굉장히 강력하게 있는데 단지 그 목표뿐이다. 가령 시간은 누구한테는 굉장히 공평합니다. 4학년인데 토익 900점의 공인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공평합니다. 그렇다면 토익 성적 없는 학생에 비해서 토익 성적이 900점이나 되는 학생은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이 900점이 넘는 학생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적어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30분 이상 혹은 1시간 이상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투자를 시간을 했기 때문에 토익 900점 이상의 점수가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내 스펙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말이죠. 다시 얘기해서 뭐 우리가 시험 볼 때도 그러잖아요.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꾸준히 예복습을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혜정 양의 말투나 이런 느낌을 봤을 땐 굉장히 명료해 보이고 또렷해 보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목표만 있을 뿐 목표를 위해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혜정 학생에게도 지금 대입이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쉬운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럴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목표를 포기를 하거나 혹은 좀 돌아가야 되는 그런 방법 중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포기하거나 포기는 멀리 참, 예. 돌아간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일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에서 허세라고 합니다. 허세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있어 보니까 선택했다. 의외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직무에 대한 정보를 대학생이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노력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범주 내에서 있어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걸 선택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직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군요. 이 공감이 참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해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몰라서 찾다 보니까 저런 게 좋아 보인다, 저게 있어 보인다, 이런 것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오래된 부분들인데 보통 수능치고 학과 선택도 비슷한 범주에서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어쩌면 포기를 시키고 직무 매칭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적성을 찾아서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그렇군요. 네, 적성을 찾아서 꿈을 포기시킨다. 뭐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요. 명혜정 학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예. 네. 제가 대신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혜정 학생 경우도 이제 뭐 하고 싶은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뭐 여기서는 걸스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을 제가 초등학교 때 지나가던 술 취한 무섭게 생긴 아저씨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굉장히 욕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무튼 냉정하게 따지면 혜정 학생도 이 범죄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PD는 사실 좀 보수적인 직군에 들어갑니다. 물론 정규직일 경우에 해당되는 소리인데 취업에서 보수적인 직군이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은 별로 없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황을 보수적인 직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입니다. 이 경우에 자잘하게 필요한 이른바 스펙이라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혜정 학생은 이노센트한 스펙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노센트한 스펙을 보유하고 있는 혜정 학생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컨설팅을 좀 제대로 받으려면 내 상태를 알아야 되고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열정은 있지만 야망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준비는 많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딱 현실을 인지했을 때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점들이 되게 답답해서 많이 상담도 받았었는데요. 솔직히 제가 누구보다도 제 현실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망설였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바닥을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소장님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셔야죠. 꼭 하고 싶으신 거죠. 네. 바닥을 찍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마치 스티브 잡스가 아침에 세수하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누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이 일이 꼭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그만큼 절실히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만큼 절실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하고 싶다면 사실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혜정 씨는 바로 플랜 B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 굳은 일을 이제부터 해야 된다는 건데 혜정 학생을 위한 플랜 B 어떤 겁니까? 다행히 혜정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4학년 1학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를 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약 1년간의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높게 잡고 이 1년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서 1년 뒤에는 꼭 방송국에 입사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습니다. 입사시켜준다는 소장님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데요. 일단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직무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바로 직무 지식과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 지식을 좀 트레이닝을 제대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혜정 씨 원래 저를 만나기 전에 어떤 목표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게 뭐죠? 일단 지역 민방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PD만 될 수 있다면 외주 드라마 제작사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보시다시피 혜정 학생이 정말 순수하고 수수하고 뭐 착한데 사실 그 말만 따지면 거의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자료화면 보시면서 다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함께 보여주시죠. 모집 요강이 이제 곧 보이실 겁니다. 그거 보시면 모집 요강이 바로 어딘지 밝히기는 좀 애매합니다만은 모 민영 방송국의 일반적인 모집 요강이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민영 방송국의 어떤 일반적인 모집 요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PD를 채용한다라는 언급은 사실 좀 없습니다. 수시 채용하는 굉장히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땐 사실 PD는 아름아름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 직원 수 해봐야 막 50명,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한 50명, 4명이다. 뭐 그렇게 보면 정말 소규모의 어떤 방송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규모와 상관없이 그 방송국은 방송국인 건데 네. 그리고 이 언론사가 가진 힘이 어떤 뭐 규모에 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혜정 학생 같은 경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예. 열심히 준비한다면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예.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언론사 출신이기도 하고 아무튼 자, my opinion is like that인데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 사실 PD를 하려면요. 연합뉴스 TV 혹은 한국 방송 PD 정도는 돼야 내가 PD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려면 적어도 조금은 꼭 필요한 스펙들이 있다. 예,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직무 경험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테고요. 그런 것들을 몇 주간 컨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세호 씨는 여전히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조세호 씨 더 늦기 전에 취업신 한수에 꼭 출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윤정 씨의 배팅 이쯤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냥 넘어가려고 공개해 주시죠. 했는데 예. 일단 이번 이 조세호 씨와 관련해서 유행을 갖고 소장님께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에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예.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면 운전 중에 잠시 정차를 했었는데 그때 라디오를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지금은 시대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꽤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제가 뭐 어린이와 관련된 사연을 잠깐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잠시 제가 보낸 문자에서 당첨이 돼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래서 조세호 씨 자소서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죠. 있습니다. 자, 바로 예를 예. 들어드릴게요. 인생은 한 방일까요? 인생은 한 방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인생은 한 방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걸로는 사실 자소서 소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걸로 자소서를 썼다라고 그냥 순수하게 이런 것만 가지고 썼다라고 했었을 때는 인사 담당자가 보다가 그럼 로또나 사지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거를 좀 변형을 시키면 자소서를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조세호 씨가 오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뭐 양배추라는 가명을 썼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신맨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나와서 노래를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도 나는데 힘든 일 대신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 이제야 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생은 한 방처럼 보이겠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인생 한 방이란 언젠간 찾아올 그 때를 대비해서 끊임없이 준비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주제로 자소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뭐 조세호 씨로 자소서를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오늘 첫 컨설팅을 받은 혜정 학생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되게 생각 좀 들고. 본인이 준비한 게 많이 없어서 상당히 좀 슬픈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래도 좀 어떤 그 희망이 들지 않았어요? 네, 소장님이라면은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힘을 좀 주세요. 복돋해 주세요. 예. 힘내세요. 충분히 혜정 학생 지금은 뭐 약해 보이지만 진짜 바닥을 칠 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네.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조차도 추억이 될 날을 우리가 같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뭔가 더 좀 그 수업을 들어본 사람의 감이라고 한다면 그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기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뭐 혜정 씨를 위해 준비한 게 더 있죠. 예. 자소서에 네, 대한 자소서. 예, 예. 조세호 자소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혜정 학생을 위해서 제가 밤새도록 조세호와 관련된 자소서를 쓸 수 있는데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예. 이번에 조세호 씨 사건과 관련해서 100조를 비유로 한 자소서를 하나 쓸 수가 있습니다. 100조. 예. 예. 사실 100조가 물 위에서는 굉장히 우아해 보이죠. 마치 그 넘버 3라는 영화 대사에서 나왔듯이. 예. 근데 물 밑에서는 발은 엄청 빠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사실 100조는 물 밑에 그 발이 있어야지 상반신이 굉장히 우아하게 보이는 거다. 사실 조세호 씨가 오늘날 이렇게 유명해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는 바로 흥고신
김문국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띄워주고 있어 보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조직에서 필요한 희생정신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로 그러니까요. 자소서도 쓸 네.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소장님 말씀 듣다 보면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소재로도 자소서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데 그만큼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기대를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언젠가 예. 이 조세호 씨 자소서 기대해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장 취업이 급한 이 취준생의 경우에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기 위해서 어떤 걸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일단은 역량과 재능을 매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성과 재능을 매치하는 게 상당히 적성과 중요해요. 재능을 예. 매치한다. 예. 근데 이 적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가진 취미가 바로 적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재능은 후천적으로 배운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들이 이 재능에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 재능을 조합해서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영어학과를 나온 학생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영어학과를 나온 학생이 영화를 보는 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 취미는 굉장히 영화를 보게 되면 뭐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에 대한 어떤 작품의 성향이라든지 작품들을 딱 분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합을 했었을 때는 나는 영화사에 들어간 일들을 직무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혜정 학생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변에서 보면 이제 취업에 관련돼서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가장 좀 어려워하는 점들이 보통 어떤 거예요? 일단 제가 학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요. 지방제를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학력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을까 봐 어. 학력에 대한 그 스펙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방대학 있다. 네. 뭐 그거는 좀 근데 전 반대하지만 전 그 완전히 생각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전 제가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지방대에 나왔고요. 뭐 혜정 학생 어느 학교 다니는 줄 아는데 그 학교보다 지금 네임밸류는 더 떨어지는 학교 나왔습니다. 사립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메이저에 원하는데 세 군데 이상의 어떤 지방 학생을 한 번도 뽑지 않았던데 다 취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외는 있고 그 예외가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면 취업을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생각 안 하는 걸로 아시죠? 네. 예. 혜정 학생 오늘 첫 출연인데 특히 방송국 입사가 목표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방송국에 앉아 있다는 자체로도 되게 지금 뜻깊게 느껴지는데요. 네. 내년에는 그 방송국에 상담받으러 온 학생이 아니라 방송국에 일하러 오는 PD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떠는 모습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떨까 싶지만 와서 앉아 계시면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저렇게 되게 파릇파릇한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하고 맞아요. 다음에는 내년에는 지금 저희 PD 말고 GPD 말고 우리 명 PD와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고기현 소장님 그리고 또 명예정 학생과 함께할 취업의 한 수, 취업 신의 한 수 기대를 해주시고요. 소장님한테 1대1 그 컨설팅이나 취업 그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